자, 13.3 하겠습니다. 13.3 아크랭스. 그리고 커베처. 있습니다. 두 가지 아크랭스, 커베처. 아크랭스는 곡선의 길이를 뜻하죠. 이제 곡선이. 자, 곡선의 길이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복습 한번 할게요. 10장에서 했었는데 어떤 곡선의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거야. 곡선의 길이를 구할 때 우리가 10장에서 8장에서도 하죠. 곡선의 길이는 8장, 10장 이런 데서 보면 8장에서는 그냥 y 이퀄 fx 또는 x 이퀄 fy로 표현됐을 때의 곡선의 길이를 배웠고요. 그리고 10장에서는 매개변수로 주어졌을 때 곡선의 길이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매개변수로 주어졌을 때 곡선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으로 한번 볼게요. 그럼 여기 시작점 이렇게 움직이는데 여기는 t가 시간이 알파일 때, 요거는 시간이 베타일 때, 그래갖고 요 임의의 점 시간 t일 때 요거 좌표가 ft, gt.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면, 그러니까 x는 ft, y는 gt인 거죠. 그리고 t에 보면은 알파부터 베타 이렇게 되겠지. 이랬을 때 곡선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죠? 알파, 베타, 루트에 f't의 제곱, g't의 제곱, dt. 이렇게 배웠습니다. 기억납니까? 그지? 이렇게 배웠다. 요거를 다르게 표현하면은 알파부터 베타. f'은 x가 ft니까 f'은 x를 t로 미분한 거지. 그래서 dx dt 제곱, dy dt 제곱 dt.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x는 ft, y는 gt. 그러면 x를 t로 미분한 게 f't, y를 t로 미분한 게 gt가 맞죠, 그죠? 여기서 이렇게 써도 되죠. 한단 말이야. 자, 요게 3차원에서 이제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물론 이게 제가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곡선의 길이는 인테그랄 ds 이렇게 해서 풀라고 했죠, 그죠? 기억나죠? 이렇게 해가지고 ds가 뭔지 외우라고 했잖아요. ds는 dx 제곱 더하기 dy 제곱을 루트로 표현한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루트 밖에 dt를 곱하면 루트 안에는 dt 제곱으로 나눠지니까 dx dt 제곱 더하기 dy dt의 제곱,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돼가지고 요 ds 자리에 요걸 집어넣으면 요 자리에 요게 되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요렇게 외우라고 했었던 걸 기억납니까? 내 수업을 안 듣는 학생은 모르겠지만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이렇게 배우라고 했던 걸 기억날 겁니다. 근데 요거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요렇게 외워야 됩니다. 알겠죠? 나중에 요거 관련해서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요렇게 외우세요. 어쨌든 지금은 그냥 일단 공식만 볼게요. 그런데 그때 내가 또 뭐랬어? 이거를 요렇게 표현해도 된다겠지. x로 적분하고 싶으면 dx하고 안쪽에 dx 제곱을 나누니까 1 더하기 dx분의 dy의 제곱. 요거 그러면 y 이퀄 fx로 표현된 커브는 요걸로 요 공식 쓰면 되는 거고, x 이퀄 fy로 표현되는 거는 y로 적분해야 되니까 dy 해갖고 안에 dy 제곱으로 나눠서 dx dy의 제곱 더하기 1. 요 공식 써서 요거를 여기 집어넣어서 공식 써도 된다 했고, 그지? 지금 내가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으면은 8장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8장하고 10장 내용을 그거 해서 보시면 된다고. 하여튼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식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요 매개변수만 지금 써놨죠. 왜 그러냐면 3차원에서도 우리는 곡선의 길이를 할 텐데 3차원은 내가 얘기했지만 변수들 사이의 관계식으로는 표현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했죠. 오히려 3차원에서는 매개변수 함수로 표현해야만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단 말이야. 곡선의 길이를, 곡선을.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매개변수로 적분하는 식을 보아야 되기 때문에 매개변수 폼으로 가지고 온 겁니다. 자, 이렇게 있다고. 그래서 이건 t가 알파 이렇게 움직인다고. t가 베타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요것도 요 임의 점 있죠, 그죠? 임의 점 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가는 게 RT겠지, 그지? 그래갖고 요 RT가 요 임의 점 좌표가 FT, GT, HT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했죠, 그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것도 똑같은 거예요. 요것도 공식 그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공식. 각각 미분해서 제곱 dt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다시 쓰면은 알파 베타에서 요거는 다시 쓰면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공식이 나오는 이유가 사실 이겁니다. 우리가 요거를 미분을 하면 어떻게 돼? r 프라임 t
이렇게 된다. 이게 되잖아. 그죠? 이렇게 돼가지고 요거 보면 요거 제곱 요거 제곱 요거 제곱 해갖고 루트 C였으니까 이거 자체가 사실상 R 프라임 T dt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이거를 설명하는 게 참 되게 복잡한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이걸 이렇게 되는 거를 그러고 보니까 내가 이거 지금 공식만 썼지 지금 이게 설명을 안 했죠 지금. 자, 그럼 설명도 한번 같이 해줘야 되겠네. 자, 이것도 똑같은 거야. 시간을 t로 이렇게 등분을 하는 거야. 시간 t에 대해서 이게 자른 겁니다. 잘라놓고 이게 보는 거지. 잘라놓고 보면은 요 중간 한 조각을 이렇게 가져올 수 있죠. 한 조각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면 한 조각을 갖고 오면 이 점과 이 점을 보면 이 점과 이 점을 있는 이 선분을 델타 S라고 잡고 요거를 대각선으로 하는 직육면체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 요쪽으로 움직이는 게 델타 Y이고 요 길이가 델타 X인 거고 요 길이가 델타 Z가 되잖아. 즉 다시 말해서 델타 S는 루트 델타 X 제곱 더하기 델타 Y 제곱 더하기 델타 Z 제곱이죠. 그러면 이게 실제 거리잖아요. 실제 거리. 그리고 델타 S는 근사거리죠. 그러면 결론은 뭐야? 이 근사거리를 다 해놓으면은 실제 거리랑 근사하겠죠. 실제 길이랑 근사하단 말이야. 근데 여기 리미트 개념이 들어가면 이제 같아지는 거죠. 그럼 리미트 개념 들어가면서 이게 인테그랄 ds가 되었고 똑같아. 2차원이랑 3차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다시 쓰면은 이거는 d로 바꾸면 극한 개념 들어가면은 이거는 dx 제곱 dy 제곱 dz 제곱. 물론 이것도 내가 대충 설명한 거지. 이것도 엄밀하게 들어가면 이것도 무슨 평균값 정리가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그거 개념은 10장에 보면 나옵니다. 10.1인가 10.2에 보면 나올 거예요. 나와가지고 2차원에서도 이런 식으로 바꾸는 과정이 나옵니다. 평균값 정리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책에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인테그랄 dx 제곱 더하기 dy 제곱 더하기 dz 제곱인 거죠. 그럼 다시 앞에 뒤에 dt를 곱해주면 안쪽에 dt로 나눠 루트 안에 dt 제곱으로 들어가겠지. 그럼 dt분의 dx의 제곱, dy dt의 제곱, 그 다음에 dz dt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이게 뭐야? 요거는 같죠, 그죠? 사실상 요게 dt분의 dx고, 요 dt분의 dy, dt분의 dz니까 요렇게 해서 여기 공식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런데 자 이렇게 했는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벡터 펑션을 해갖고 미분을 했는데 이게 운동이라고 생각해보자고. 운동. 그러면 아까 RT는 위치 벡터잖아요. 그죠? 위치 벡터를 표현한 거예요. 위치를 표현한 거죠. 그 위치를 표현하는데 위치를 미분하면 우리 고등학교에서도 일변수 함수에서 위치 함수를 미분하면 속도 함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R'T는 사실상 속도인 거야. 속도 함수입니다. 속도 함수. 자, 그리고 우리가 곡선의 길이 구할 때 이 곡선의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실제 이동 거리죠. 실제 이동 거리를 어떻게 구해? 일변수 함수에서. 우리가 변위를 구하고 싶을 때는 속도를 미분하는데 일변수 함수에서 그 실제 이동 거리를 구하고 싶을 때는 그거잖아. 속력을 미분하죠. 속력을. 맞죠? 속력을 미분한단 말이야. 그럼 속력은 뭐야? 속도의 크기라고. 속도는 뭐야? R'T지. 그럼 R'T의 크기가 속력이죠. 즉 다시 말해서 절대값 R'T 이건 거야. 그럼 이 속력을 적분하니까 실제 이동 거리, 즉 곡선의 길이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물리적 개념으로도 공식이 이렇게 유도가 되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구분구조법에 의해서 하나하나 그 길이를 짜갈라 가지고 각각의 길이를 다 더하는 공식으로 구하면 이게 되는 거고, 아니면 속력을 적분하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요거랑 같죠? 맞지? 그러니까 이래 설명해도 되고 저래 설명해도 되고 두 가지 관점으로 제가 곡선의 길이를 설명을 한 겁니다. 지금 이해했죠? 자, 어쨌든 지금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이것만 기억하면 돼. 그냥 속력을 적분하면 이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고, 아니면 ds는 이렇게 요거 인테그랄 ds는 단위 길이인 거야. 단위 길이. s가 저번에 얘기했죠. 요 길이를 표현해주는 변수라고. 길이를 표현하는. 그러니까 각각의 길이들을 조각조각의 길이를 다 더하는 개념인 거야. 해서 ds는 요거다 해가지고 접근해서 그냥 대입해서 외우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도 됩니다. 요 ds 자리에 요 집어넣어서 합니다. 두 가지 방법 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풀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할게요. 예, 예전에 이 필기 작성하면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을 그때 빠뜨렸는데, 그래갖고 제가 방금 대략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예, 그 정도만 설명해갖고 이해를 해도 충분합니다. 더 복잡하게 설명하면 머리만 아프죠. 자, 그래서 코사인 t, 사인 t, t. 자, 요거 많이 봤죠? 이제 기억나죠? 요거는 헬릭스입니다. 근데 그럼 1,0,0,0, 1,0,0,28 이거죠.
근데 t가 제로부터 2파이니까 한 바퀴 돌았죠, 그죠? 이렇게 있으면 한 바퀴 돌았죠. 이렇게 한 바퀴 돈 거야. 지금 이렇게 있어요. 그지? 한 바퀴 돌았을 때. 그럼 요까지의 요 길이를 구하는 문제가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요 t의 범위는 요 제로부터 2파이까지니까, 그지? 요 z 좌표가 t가 제로부터 2파이. 요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볼까? l은 뭐냐? t가 제로부터 2파이고 루트에 요거 제곱 요거 미분 요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요거의 제곱, 요거 미분하면 코사인 t 제곱, 요거 미분하면 1의 제곱 dt 해가지고 제로 2파이 하면 요거 제곱 1이죠. 그래서 2dt 해서 그럼 요거 미분하면 그냥 루트 2 루트 2파이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되는데 내가 그냥 공식에 대입해서 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공식에 대입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 지금 풀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그냥 아까 얘기했잖아. 그냥 속력을 적분하면 길이가 되는 거야. 속력을 구해주면 됩니다. 왜냐면 이 공식을 대입하려고 하면 학생들이 공식을 자꾸 외우려고 그래. 공식을 외우려고 하면 당연히 공식이 막 너무 많으면 못 외운다고. 결론 예, 하나 제대로 못 외우죠. 그러니까 속도를 구하는 거야. 일단은 속력을 구하기 위해서 속도를 구하는. 속도는 뭐야? 미분하면 돼. RT는 위치 함수니까 미분하면 돼. 우리 속도 구할 땐 미분하잖아요. 이건 마이너스 사인 t, 코사인 t. 1. 자, 그러면 이제 속력을 구합시다. 속력은 R'T의 크기니까. 속력, 그럼 루트에, 그죠? 제곱 하면 사인 제곱 t, 코사인 제곱 t. 1 해서 루트 했다. 그러면 곡선의 길이는 뭐야? 속력 루트 1을 시간으로 적분하면 돼. 그죠? 시간으로 적분해야 돼. 맞잖아. 시간으로 적분해야 되잖아. 속력을 시간으로 적분해야 길이가 나오죠. 속력을 뭐 다른 걸 이상한 변수로 적분하면 안 돼. 시간으로 적분해야 돼. 시간. 그리고 시간의 범위, 이제 시간을 적분하자. 그럼 시간의 범위를 써야 되지. 시간의 범위 여기 있는데 제로 2파이. 그러면 이제 2 루트 2파이. 계산할 때 실수가 없습니다. 요렇게 하면은 분명히 학생들이 실수할 거야. 요렇게 외워서 푸는 학생들은 분명히 틀린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요렇게 하세요. 속력을 적분하는 개념으로. 차라리 그게 낫다고. 자, 그러면 다시 10장이나 8장 돌아가서 할 때도 똑같이 그 관점으로 접근해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이제 DS를 구해가지고 하는 그 개념은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몰라도 된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렇게 풀어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풀어야 되는 경우는 꼭 운동이 아니고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 경우도 많으니까 이래 접근하든 저래 접근하든 둘 다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벡터 펑션으로 주어져 있는데 곡선의 길이를 구한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곡선의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이걸 운동이라 생각해갖고 이 위치 함수고 실제 이동거리를 구한다 해서 속력을 적분한다. 요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차라리 쉬우니까 이렇게 푸세요. 자, 이번엔 아크랭스 펑션이라고 합니다. 요것도 10장에서 이변수 함수에서도 아크랭스 펑션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치자. 이건 t가 알파일 때, 계속 뭐 t가 뭐 베타일 때 해도 되고요. 상관없는데. 자, 거리가 s만큼 갔을 때, 내가 아까 거리를 표현하는 변수는 s라고 했죠. 요까지 갔을 때, 그럼 요거는 r 알파죠. 요거는 그냥 r,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시간이 t만큼 갔을 때 길이가 s죠, 그죠? 그럼 요거는 시간 t에 표현한 함수가 시가 st라고 둘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를 함수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야. 시간에 따른 함수로 길이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시간 t까지, 그러니까 시간이 t일 때까지, 알파일 때부터 t일 때까지 실제 이동 거리, 그를 st죠. 그게 t에 대한 함수로서 이 st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 st는 실제 이동 거리를 구하는 거니까 r 프라임의 크기를 적분하면 된다고. 근데 이건 t니까 요도 t 들어가면 r 프라임 t를 t로 미분하는 게 좀 이상하니까 요거는 그냥 다른 변수로 써놓읍시다. 그냥 u라고 해가지고 요 t까지 적분하면 되죠. 알파부터 t까지. 알파부터 t까지니까 요게 t 쓰면 요것도 t고 요것도 t니까 헷갈릴 것 같아서 이거 변수 바꾼 겁니다. 그냥 u로. 이렇게 되죠. 속력을 알파부터 t까지 적분하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그러면 요거를 전개를 하면 어떻게 돼? 일단 참 전개를 하는 게 아니고 뭐라 하면 어쨌든 이걸 아크랭스 펑션이라고 합니다. 아크랭스 펑션 하는 거죠. 그래 놓고 나면 이제 이게 뭐 하고 양변에 t로 미분을 할 거야. 이거는 저번 10장에서 똑같이 한 내용입니다. 2차원이든 3차원이든 똑같은 거야. 양변에 t로 미분을 하면 어떻게 돼? ds dt가 되죠. t에 대한 식을 t에 대한 s를 t에 대한 식인데 그걸 t로 미우니까 ds dt가 되지. 우리가 요거는 그냥 일변수 함수죠. 크기니까 스칼라 펑션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냥 그런 함수들인 거죠. 그를 요거 t인데 요걸로 미분하라고 했잖아. 요거 뭐야? 고등학교 때 배웠죠, 그죠? 우리 1학기 때 배웠고 미적분의 기본 정리죠. 펀더멘탈 시어럼 파트 1. 그러면 그냥 t 대입하라고 배우죠. 대입하라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 ds는 r't dt 이렇게 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외워야 됩니다. 요거를 외워도 되는 거야. 요걸 외우면 뭐야? 우리가 곡선의 길이 l을 구하라 하면 인테그랄 ds인데 이거는 인테그랄 r't dt r't의 크기의 dt 이렇게 되죠, 그죠? 왜냐면 ds는 이거니까. 이해했죠?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나중에 엄청 중요하니까 특히 16장 가면 뭐 이거는 엄청 중요하니까 ds는 r't의 크기의 dt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실제 이거 자체가 속력이잖아요, 그죠? 속력 곱하기 dt는 ds다. 원래 속력 곱하기 시간은 거리잖아. 속력 곱하기 단위 시간은 단위 거리가 되는 거죠. 너무 당연한 거야. 이건 논리적으로 보면.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 이렇게 논리적으로 보면 당연하게 자꾸 느껴질 때까지 좀 이거를 친숙해져야 합니다. 무작정 그냥 외우면 안 되죠, 그죠? 예. 그죠? 속력 곱하기 단위 시간은 단위 거리가 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외워야 합니다. 이해됐죠? DS가 실제로 이제 단위 길이였단 말이야. 우리가 막 우리가 DS 이렇게도 배우잖아. 델타 x 제곱 더하기 델타 y 제곱 dy 제곱 더하기 dz 제곱의 루트 dt 이렇게도 배우잖아. 똑같아. 이것도 비슷한 개념인 겁니다. 다 같은 개념인 거야. 그죠? 아니 그렇죠. 이렇게도 하잖아요. 이건 다 같은 개념인 거야. 다. 왜냐면 여기 dt 하면 안에 dt 제곱이 다 나눠주니까 그거 자체가 x 프라임 제곱, y 프라임 제곱, z 프라임 제곱이고 그걸 루트 한 게 요거 되는 거고 아까 설명했듯이. 그러면 이제 요거 dt 빼고 요거 자체는 또 뭐냐? 이것도 단위 길이잖아요. 단위 길이 실제 이동할 때 뭐 이렇게 직육면체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서 뒤까지 가는 요 실제 이동 거리잖아요. 실제 이동 거리 길이. 그러면 요것도 dx, dy, 여기 dx, dy, dz. 요 제곱 해요. 요 길이가 나옵니다. 맞죠? 이래저래 접근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t에 대한 함수로 표현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지금 t랑 s의 관계식이 나오잖아. 이렇게 s와 t에 대한 관계식이. 그러면 반대로 t를 s에 대한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잘 모르겠지만 가능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요 t 자체도 s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t 자체를 ts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고. 그러면 이거는 변수가 t인데 이제 변수가 s가 되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거리에 대한 함수가 되는 거예요. 거리에 대한 함수. 시간이 t만큼 갔을 때 위치를 표현한 게 rt라면 그럼 이 시점에서 t만큼 지났을 때 반대로 이거는 뭐냐면 요 점에서 s만큼 갔을 때의 위치를 표현해 준 거야. 거리에 대한 함수를 표현한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거리에 대한 함수를 표현한 거야. 그럼 이렇게 이게 바꿨죠. 그래서 매개 변수를 바꾼 겁니다. 매개 변수가 시간에서 거리로. 그래서 매개 변수를 다시 매개 변수화로 바꿨기 때문에 매트라이즈 뭐 하여튼 몰라 여기가 매개 변수화 재매개 변수화하다죠, 그죠? 이거는 말이야. 어떤 커브를 with respect to arc length. 뭐야? arc length에 관해서 다시 재매개 변수화하여라 이거죠. 그러니까 매개 변수를 arc length에 대한 변수 즉 s에 대해서 다시 매개 변수화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요게 대해서 example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게 뭐냐면 만약에 rt 시간에 대한 매개 변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이것도 이것도 헬릭스네요, 그죠? 만만한 게 헬릭스. 그럼 이제 요 s를 구해 봅시다. s arc length죠. 그럼 이건 뭐야? 시간을 이게 t가 따로 안 적혀져 있네. t는 0 이상이라고 적혀있어요. 그럼 0부터 시작한 거죠. 0부터 t까지인 거예요. 0부터 t까지 r 프라임 요 t 있으니까 이건 u라고 쓸게요. 요걸 해야 된다고. 그럼 0부터 t까지 요거 하면은 r 프라임 t는 마이너스 사인 t, 코사인 t 1이고 r 프라임 t의 크기를 구하면 제곱하면 2 해서 이렇게 되죠, 그죠? 요 제곱 요거 더하면 1이니까 1 해서 2. 그래서 이거는 루트 2 du가 되고 이거는
루트 2t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s는 루트 2t인 거야. 그럼 반대로 t는 뭐가 돼? 루트 2분의 1 s가 되는 거라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rt를 다시 쓰면 어떻게 돼? rt를 다시 쓰면 t 대신 뭐야? 루트 2분의 1 s가 되는 거죠. 맞죠? 루트 2분의 1 s가 되니까 이거는 코사인에다가 루트 2분의 s, 이거는 사인 루트 2분의 s, 여기도 t에도 루트 2분의 s. 그래서 매개 변수를 s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다시 한 겁니다. 그래서 거리가 1만큼 갔을 때의 위치, 거리가 2만큼 갔을 때의 위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s를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시간이랑 거리랑 같은 개념이잖아. 만약에, 그죠? 이 s도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거리랑 시간이랑 같은 게 돼버린다고. 그래서 s에 대한 식으로 표현했을 때는 이거는 s를 시간이라고 치면 등속도가 되는 거죠. 시간과 거리가 같으면 등속이잖아. 그러니까 등속 개념으로도 접근해도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어렵죠? 그냥 몰라도 됩니다. 어려우면 그냥 어쨌든 변수 이렇게 되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매개 변수를 이렇게 시간에서 아크랭스로 바꾸는 이 문제가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설명할 필요가 있는가? 왜냐면 뭐 이게 그렇게 대단한 개념도 아니고 시험에도 거의 나온 적이 없거든요. 이게 거의 잘 나오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런데 옆에 이제 기하학을 전공하는 또 어떤 선배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이거를 아주 열심히 설명하더라고, 수학 강의할 때. 그래가지고 뭐 전공자가 이게 중요하다고 하면 뭐 중요하겠지 싶으니까, 저는 기하 전공자가 아니어가지고 잘은 모르겠는데 이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하학에서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아크랭스에 대한 함수를 표현해가지고 뭘 많이 접근하나 보더라고요. 시간이 아니라. 왜냐면 시간이 들어가면 이제 이게 속도 개념이 들어가니까,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지니까 이게 더 이 곡선을 분석하기 더 어려운가 봐. 그래서 거리에 대해서 하면은, 그죠? s가 1 증가하면 실제로 딱 정확한 거리가 1만큼 가 있으니까 이게 그냥 그 곡선 그 자체를 분석하기에는 거리로 표현하는 게 더 쉬운가 봐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쨌든 특히 뭐 공대 같은 경우는 이제 역학과 이제 이거 운동과 관련해서 공부하려면 우리 시간 개념이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S로 표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알아서 그냥 잘 그냥 적당히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아크랭스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곡선의 길이 구하는 것도 했고요. 자, 이번에는 커베처란 걸 하겠습니다. 자, 커베처는 우리말로 곡률이라고 합니다. 곡률. 자, 곡률이 뭐냐? 커베처가 뭐냐? 곡률이 뭐냐? 학생들한테 커베처가 뭐야 하면 이제 제가 이걸 얘기해 줄까? 곡률이요 이러는데, 그 곡률이 뭐냐? 곡은 뭐야? 곡선을 뜻하죠. 비율을 뜻하죠. 비율, 그러니까 정도. 곡선의 정도. 곡선이란 말은 이렇게 구부러져 있다는 뜻이지, 그죠? 직선이 아니란 거잖아. 그러니까 쭉 고든 게 아니라 구부러지는 거야. 즉 다시 말해서 구부러진 정도죠. 구부러진 정도. 얼마만큼 구부러졌느냐, 그게 곡률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을 갈 때,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길을 가다 보면 이렇게 완만한 길이 있고요. 비슷한가? 다시 똑같은 거리를 가더라도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죠, 그죠? 네,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똑같은 거리까지 가면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네, 대충. 자, 이렇게 지우고 볼게요. 똑같은 거리를 가도록 이렇게 완만하게 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굽은 경우도 있죠, 길이. 맞죠? 그러면 이게 굽은 정도를 수치로 표현해 놓은 게 곡률인 겁니다. 그 얼마만큼 굽었느냐. 그럼 이걸 수치로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이거지. 자,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가면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핸들을 얼마만큼 꺾느냐로 생각해야 되죠. 요건 핸들 약간만 꺾어도 이렇게 움직이잖아. 이렇게 가려면 핸들을 많이 꺾어야 되죠. 그지? 그러니까 핸들을 얼마만큼 꺾느냐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수치로 표현하고 싶은 거야. 수치로. 그래서 어떻게 했냐. 자, 우리는 똑같은 거리를 가는 동안 얼마만큼 휘었느냐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건 거리 개념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맞죠? 그렇지? 거리 개념으로 접근해야 돼. 시간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죠. 빨리 가고 느리 가고는 중요하지 않죠. 빨리 가든 천천히 가든 우리가 어떤 길이 굽어져 있는 정도는 똑같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러니까 5m를 갈 때 얼마만큼 굽었느냐를 보는 거라고. 똑같은 거리를 갈 때. 그지? 그래서 거리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이 거리를 예를 들어서 요거를 뭐 5등분 해볼까요?
얘도 5등분 해볼까? 해놓고 나면 이 9번 정도를 봐야 되니까 우리가 핸들을 얼마만큼 꺾었냐인데, 그러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얼마만큼 변하느냐는 거거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뭐야? 그 접선 벡터죠. 접 벡터, 탄젠트 벡터인 거야.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방향 벡터나 이쪽으로 가는 벡터, 이쪽으로 가는 벡터, 이쪽으로 가는 벡터 이렇게 보는 거야. 여기도 요 점에서의 방향 벡터, 이 점에서의 벡터, 접 벡터, 접 벡터, 접 벡터, 접 벡터, 이 점에서 접 벡터 이렇게 보는 거야. 이해했죠? 그러면 뭐야? 화살표가 얼마만큼 변하는지가 우리가 이 곡선이 얼마만큼 굽었는가를 생각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야. 그죠? 이런 거를 이걸 같이 비교를 해봅시다. 그런데 얼마만큼 굽었느냐는 방향성만 중요하죠. 방향성. 아까 시간 개념이 다 배제가 돼야 된다고. 즉 다시 말해서 이 길이가 다 일정해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크기를 1로만 보겠습니다. 방향이 얼마만큼 변했냐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사이즈가 1인 걸로만 가져올게요. 사이즈가 1인 걸로 갖고 올 거기 때문에, 그럼 요거는 똑같이 시작은 다 앞쪽을 쳐다보고 있다 칩시다. 그럼 요거는 5개를 갖고 오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5개가 나온다고. 요건 5개 가져오면 이 뭐야? 좀 개수가 다른데? 하여튼 이렇게 됐다 칩시다. 뭐 대충 5개 있다 칩시다. 됐죠? 얘는 이만큼 변했고 얘는 이만큼 변한 거죠. 당연히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도 보면 알겠지만 요 오른쪽은 더 많이 이렇게 꺾이죠. 그죠? 더 많이 꺾이니까 그만큼 더 길이 굽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화살표가 얼마만큼 변하는지를 가지고 우리는 공률을 설정하면 되는 거죠. 자, 다시 크기가 1인 벡터는 뭐였지? 우리가 저 벡터는 R'T였단 말이야. 근데 R'T는 크기가 속도가 일정하지 않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를 크기를 1로 만드는 거는, 그지? 그걸 1로 만들어야 돼. R''을 크기를 나눠가지고 이 1로 만들어야 된다고. 그게 뭐였어? 이 탄젠트 벡터였죠. 유닛 탄젠트 벡터. 그래서 우리 유닛 탄젠트 벡터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시간에 따라서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단 말이야. 맞죠? 시간에 따라서 생각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S로 가져야 돼. S. 알겠죠? 다시. 이 탄젠트 벡터를 가져오는데 이게 S에 따라서 이걸 봐야 돼. S에 따라서 탄젠트 벡터가 얼마만큼 변하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S에 따라서 시간이 아니죠. 우리가 요 단위 길이는 DS잖아. 델타 S잖아. 델타 S가 같은 거죠. 그죠? 델타 S가 변할 동안 그죠? S가 변하는 동안 탄젠트 벡터 얼마만큼 즉 다시 말해서 이거를 S로 미분해 봐야 되는 거야. 그죠? 우리 얼마만큼 변하느냐는 미분으로 하잖아. 이렇게 했어. 그러면 해놓고 나면 이게 커베처가 되느냐 이거야. 구부러진 정도가 되느냐. 근데 이건 벡터죠. 벡터 펑션이지. 벡터 펑션을 미분을 하면은 당연히 벡터란 말이야. 그럼 벡터가 어느 정도를 표현할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의 크기. 알겠죠? 이거의 크기를 우리는 커베처로 표현합니다. 카파. 해가지고 우리는 요거를 커베처. 오브 C. 알겠죠? 유닛 탄젠트 벡터를 아크랭스로 미분했을 때의 크기, 그게 커베처입니다. 어렵죠, 그죠? 근데 어쨌든 이 공식이 유도되는 과정은 이해되죠? 대략적으로. 이게 내가 왜 설명하냐면 그냥 이거라 하고 그냥 가르쳐 보면 못 외워. 못 외운단 말이야. 이거를 외울 수가 없죠. 학생 외우지도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커베처 정의가 뭐야 하면 이게 정의입니다. 절대 학생들은 안 외우죠. 정의를 알아야 뭘 하는데 정의를 안 외우게 됩니다. 그게 골 때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오는 배경을 설명하는 거야. 아시겠죠? 이 배경이 뭐냐면 단위 길이, 그러니까 아크랭스 얼마만큼 내가 단위 길이를 가는 동안 얼마만큼 이 탄젠트 벡터, 그러니까 방향,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탄젠트 벡터야. 그 탄젠트 벡터가 정확한 유닛 탄젠트 벡터, 이 t가 얼마만큼 변했느냐, 그 변한 정도, 즉 미분하고. 근데 이거는 벡터니까 크기를 알고 싶으니까 절대값 이렇게. 그래서 이게 커베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직선은 뭐야? 직선은 유닛 탄젠트 벡터 가만히 앞만 보고 있죠. 벡터가 그러니까 뭐야? 가만히 있는 거라고. 이거는 변하지 않죠. 시간이 지나도 얘는 변하지 않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미분하면 제로 벡터가 나온다고. 그래서 0인 거야. 즉 당연히 직선은 뭐야? 커베처가 제로겠죠. 당연히. 근데 직선은 구분 정도가 없잖아. 그러니까 제로 맞다고. 이해했어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커베처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커베처가 그런 게 있습니다. 아까 S로 미분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S로 미분한다는 말은 탄젠트 벡터를, 유닛 탄젠트 벡터를 S에 가는 식으로 다시 바꿔야 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리파라메트라이즈, 재매개 변수화를 해야 돼. 근데 어렵잖아. 맞죠?
아까 좀 조금 복잡했어. 아까 제가 보여준 이그젠플은 좀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 그거 하는 게 되게 귀찮다고. 내가 그리고 이게 뭐 굳이 이게가 중요하나 싶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이걸 왜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줄게요. 요거를 쉽게 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겠습니다. 자, 다시. 요걸 좀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커베츠 구하는 문제는 시험에 항상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할 줄 알아야 돼요. 알겠죠? 시험에 나올 확률은 굉장히 높으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여기 커브잖아요. 요거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S로 미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S로 미분하려면 변수를 바꿔야 된다고 짜증난단 말이야.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기억납니까? 어떤 함수로 미분을 하고 싶은데 어떤 변수로 그 변수로 미분하는 게 어려우면 그럴 때는 뭐야? 치안해서 미분을 하잖아. 그죠? 치안을 해서 미분한단 말이야. 요거는 치안해서 미분하는 개념보다는 매개변수 함수 미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이 t를 시간 t에 대한 식으로 찾는단 말이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t로 미분할 수 있다고. 그러면 얘도 t로 미분해갖고 요렇게 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자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렇게 해서 생각해 놓고 나면 그죠? S로 미분한 걸 분자 분배 DT로 미분. 우리 매개변수 미분법처럼 똑같이 하면 됩니다. 이렇게 놓고 나면 요거는 뭐가 돼? 요 t를 그냥 t로 미분한 꼴이 되죠. 그거의 크기가 된다고. 밑에는 그러니까 밑에는 이렇게 되겠죠. 맞지? 그럼 요건 다시 쓸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되고요. S를 t로 미분한 거는 뭐라고 했어요? 속도의 속력이라고 했잖아. S를 t로 미분하면 속력이잖아. 그렇잖아. S는 거리고 T는 시간이야. 그럼 거리를 시간으로 미분하면 속력이잖아요. 그죠? 속력. R'T의 크기인 거야. 그거의 절대값인 겁니다. 그거의 절대값인 거면 내나 이거죠. 그죠? 생각해보다. 됐죠? 됐죠? 크기가 어차피 양수니까. 이해했죠? 그래서 커베처는 요걸로 푸는 겁니다. T' 나누기 R'T 각각의 크기로. 이해했어요? 자,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거를 외워야 되느냐? 외우는 게 아니야. 이걸 외우라고. 내가 원리를 가르쳐줬잖아. 커베처의 원리. 탄젠트 벡터가 거리에 따라서 얼마만큼 변하는 그 정도를 표현한 거라고. 그게 커베처라고. 유닛 탄젠트 벡터가 거리에 따라서 얼마만큼 변하는지 그거를 숫자로 표현한 거기 때문에 크기로 표현한 거라고. 그러면 분자 분모 dt 나눠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겠지. 이렇게 유도하는 과정이 어렵진 않잖아. 유도해서 이 공식을 또 올리세요. 외우지 말고 시험 들어가서 이렇게 또 올려. 뭐 그래 외우고 싶으면 외워. 그래 뭐 큰 문제는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커베처 이런 거는 운동과 관계 있기 때문에 나중에 공학하는 사람들은 공학할 때 많이 쓰일 겁니다. 역학 같은 거 할 때. 그러면 그때 또 이걸 외울 거야? 매번? 분명히 그냥 외우면 이거 시험 치면 까먹을 텐데. 그러니까 요걸 외우라고. 요 원리를. 그래서 이렇게 가라고. 아시겠죠? 자, 그건 여러분들 사정입니다. 내가 외우는 법까지 이렇게 유도하는 거 설명 다 해줬으면 이제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면 됩니다. 자, 반지름이 1인 원이 있습니다. 반지름이 R인 서클이 있어. 자, 요거의 커베처를 구해볼까요? 자, 커베처는 카파라고 하죠. 그죠? 카파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카파는, 그냥 알파벳 C의 그리스 문자가 카파라서 되겠습니다. 자, 간단합니다. 자, 이때 반지름이 R인 원의 커베처를 무엇이냐? 자, 그러면 해보면 되지. RT는, 자, 이거는 2차원이잖아요. 그죠? 2차원이니까 그냥 R 코사인 T, R 사인 T, 이렇게만 쓰면 됩니다. 그지?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러면, 자, R''T는 얼마야? R''T는 미분하면 되죠? 마이너스 R 사인 T. 여기는 R 코사인 T. 우리가 이 T를 찾아야 된단 말이야. T를. 그러면 T는 뭐야? 이거는 R''T를 그러면 이렇게 바로 찾지 마세요. 이거 항상 패턴이 있습니다. 하는 방법이. 이렇게 해놓고 요리 하지 말고 요거의 크기를 먼저 구하세요. 암산으로 하지 말고 그냥 크기를 구하세요. 하면 R제곱 사인 제곱 T. 요거 습관입니다. 그냥 이렇게 습관 들이세요. 그냥 R'
미분하고 크기 구하고 미분하고 크기 구하고 이걸 반복할 겁니다. 하면 요거 요 r 제곱 묶어내면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1이니까 이거는 r 나옵니다. 자, 그러면 t 아크탄젠트는 rt 미분한 거에 크기를 나누면 되죠. 그러면 이제 뭐냐면 t는 요거 나누기 요건 거야. 그러면 요거를 r로 나누는 거니까 마이너스 사인 t 코사인 t 이렇게 나오죠. 그럼 다시 한번 미분해 봅시다. 안 보이나? 올릴게. 미분하면은 다시 요거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코사인 t 마이너스 사인 t 이렇게 됐죠. 다시 한번 t 프라임 t의 크기를 구해봅시다. 항상 계속 이렇게 미분하고 크기 구하고 나누고 미분하고 크기 구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이걸 반복하면은 요거 크기 구하면은 코사인 제곱 t 더하기 사인 제곱 t 해서 1 나오죠. 됐다. 자, 그럼 이제 커베처 구할 수 있지. 커베처 구하는데 필요한 거 이거 찾았고 여기 다 있잖아, 그지? 요거 커베처를 구해보면은 이거는 1 나누기 r 되죠. r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이해했죠? 그래서 반지름이 1인 원은 커베처가 1인 거고요. 반지름이 2인 원은 2분의 1인 거야. 반지름이 2인 거는 동그라미가 크니까 더 완만하죠. 그치? 원이 작으면 작을수록 반지름이 작으면 원이 작아지니까 작으면 작을수록 그 돌아갈 때 많이 세게 돌아가죠. 그죠? 꺾이는 게. 그러니까 그게 반비례하겠지. 그죠? 반지름하고. R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R이 만약에 반지름이, 자, 이거는 뭐, 그냥 상식은 아니고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재미로. R이 무한되면 어떻게 돼? 자, R이 무한되면은, 자, 그러면 반지름이 무한대인 원의 커베처는 무한대분의 1인 거잖아. 맞죠? 그럼 커베처가 무한대분의 1이란 말은 무한대분의 1이면 우리는 직관적으로 제로라고 하죠. 즉 다시 말해서 반지름이 무한대인 원은 커베처가 제로인 거야. 아까 커베처가 제로란 말은 뭐죠? 직선인 거죠. 그래서 사실 직선은 반지름이 무한대인 원으로 생각해도 되죠. 반지름이 한없이 커지다 보면 그 커브가 사실 직선에 가까워지잖아. 그지? 그래 생각해도 되는 겁니다. 신기하죠? 그냥 뭐 재미로 얘기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커베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자, 커베처를 구하는데 이게 웬만하면 이렇게 구하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또 해보면 웬만하면 이렇게 풀어서 잘 안 구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식이 굉장히 복잡해지죠. 왜냐면 미분하고 크기 구하고 다시 또 그걸 나누고 또 미분하고 크기 구하고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식이 복잡해질 수가 있어.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을 써야겠죠. 자,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는 이 커베처를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r''t하고 r2''t를 구해갖고 그죠? 속도와 가속도를 구해가지고 외적을 해서 크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속도의 크기를 구합니다. 그걸 3승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요거는 계산 과정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게 있죠. 어떤 숫자를 곱하기는 좀 할만해도 나누기는 복잡하잖아. 그지? 이거는 약간 그런 것처럼 비슷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까 크기로 나눠가지고 다시 미분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 몫의 미분법 계산이 복잡해지는 것처럼 그런 건데 이거는 그냥 단순 미분은 그나마 할만하잖아요. 그죠? 단순 미분은 R 자체가 간단하다면 그리고 외적하는 것도 그냥 곱하기로만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냥 간단합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고 그럼 요거 구해가지고 그냥 나누면 되는 거죠. 그냥 나누기 폼으로 그냥 표현만 해놓으면 되는 거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커베처 공식은 요거만 추가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유도하는 과정이 짧지 않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외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시험 칠 때 외워서 들어가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커베처는 아까 제가 설명해 준 거를 외우는 게 좋죠. 그거는 이제 계속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요거는 시험을 위해서 외우는 게 좋은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푸셔도 됩니다. 아까 푼 방법으로 풀었을 때 안 풀린다면 자, 이그젠플 4번 볼게요. 자, RT가 T제곱 T3수 이렇게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 원점에서의 커베처를 구하고 싶습니다. 원점에서 그러면 당연히 T가 제로일 때겠죠. 그죠? T는 제로일 때. T는 제로일 때인데 어쨌든 그 T가 제로인 거는 마지막에 대입하는 거고요. 자, 이거를 아까와 방식으로 풀면은 안 풀릴 겁니다. 해보면 안 풀릴 거예요. 되게 복잡할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거는 해보시면 잘 안 풀릴 겁니다. 자, 그래서 나는 요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R'T는 미분하면 되죠? 1
2t 3t 제곱 한 번 더 미분하겠습니다. 그러면 제로 2 6t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r''t하고 r2't하고 외적을 하려고 했죠. 외적을 하면 되겠습니다. 외적을 하면 이렇게 하면은 16에 12t 제곱 빼기 6t 제곱이고 그 다음에는 6t 마이너스 6t고 그 다음에 2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다시 쓰면은 6t 제곱 마이너스 6t 2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아 이거는 사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만 생각하니까 요거 두 개만 구해도 바로 다 되지. 왜냐면 t가 제로인 걸 알기 때문에 이거 바로 가면 됩니다. 근데 또 멍청한 소리 했네. r' 제로 바로 가면 되죠. 1 0 0 r2' 제로는 0 2 0 그래갖고 r' 제로 왜죠? r2' 제로 이 바로 가는 게 낫죠. 그죠? 이렇게 하면 훨씬 빠르잖아. 이렇게 해보면은 0이고 그 다음에 0이고 그 다음에 2 바로 나오죠. 여기에 0 집어넣는 것보다 이게 빠르죠. 그죠? 물론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갖고 r' 제로 왜죠? r2' 제로 하면 0 0 2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빠르죠. 그죠? 요게 이렇게 오는 게 더 빠르죠. 이렇게 내려온 것보다. 어쨌든 구했어. 그러면 이제 뭐야? 가파 제로는 얼마야? 이거 0 0 2 요거 크기고 이거는 삼성인데 뭐야? 여기 제로는 거죠. 1 0 0 r' 제로잖아. 그럼 요거는 뭐야? 2죠. 요거는 크기가 1이잖아. 1이네. 그래서 2 나온다고. 이렇게 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공식을 써서 푸는 거죠. 요거는 아마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풀면 좀 쉽게 풀리지가 않을 거라서 이렇게 푸는 게 좋을 겁니다. 예. 해보면 한번 해보세요. 근데 해보는 게 좋죠. 안 풀린지를 알아야 안 풀린지를 알아야 여러분들 이걸 외우겠죠. 그냥 그렇게 풀면 되겠지 하고 시험 들어가면 그렇게 안 풀려가지고 그냥 포기하겠지,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외워야 되는 겁니다. 자, 만약 커베처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예를 들어서 y 이퀄 fx로 주어져 있는 요 커브의 커베처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거지. 자, 요것도 커브가 있으면 2차원이든 3차원이든 전부 다 모든 커브는 다 매개변수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매개변수로 표현하면 돼. rt 해가지고 어떻게 표현하냐면 x를 t라고 두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x를 t라고 두면 y는 뭐가 돼? ft가 되죠. 요렇게 바꿔서 가는 거야. 그러면 rt는 다시 어떻게 돼? x는 t고 y는 ft고 이렇게 둘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제 필기는 여기 x t 자리에 다 x 돼 있는데 그러니까 x 자체가 매개 변수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x 자체가 매개 변수라고 해도. 자, 그럼 이건 다시 쓰면 r''t 하면 1 f''t r2't 하면 0 f2't 이렇게 되죠. 그럼 r''t하고 r2't하고 외적을 취하면 참 외적을 취해야 되니까 이거는 3차원이잖아. 그럼 3차원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 z좌표를 다 0을 두는 거야. z좌표를 0 두고 시작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해놓고 생각하면은 이제 요거 두 개 외적 취하는 거죠. 이거 지웁니다. 3차원으로 봐야 되니까 외적을 해야 되니까. 그럼 이렇게 있으면 이 커베처를 구하면 그러니까 이게 뭐야? 원래 정의대로 가면은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거죠. 안 해도 되는데 이게 외적 개념 들어가야 되는 이 공식 쓰려면 외적 개념 들어가야 되니까 3차원으로 표현해야 돼. 근데 뭐 별 문제는 안 되죠. 그죠? z좌표 다 0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xy 평면 위해서만 생각하는 거니까 뭐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거는 제로고요. 이것도 제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f 두 번 미분 t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커베처 t는 뭐냐? 이거야. 커베처 t는 요거의 크기는 뭐야? f 두 번 요거의 절대값이란 말이야. 이렇게 되고 밑에 거는 그리고 요거의 크기는 뭐야? 1 더하기 f't의 제곱이죠. 그거의 루트란 말이야. 그거의 3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그럼 다시 우리가 x랑 t랑 같다고 했잖아. 그럼 x 자리에 t 자리에 x를 넣으면 f 두 번 x에 여기는 1 더하기 f'x의 제곱. 어떤 사람들은 요 루트 대신 이렇게 2분의 3승 이렇게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필기는 이렇게 해놨네요. 그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제가 박스를 쳤습니다.
학생들은 외우겠죠? 외우지 마세요. 왜 외우면 안 돼? 그냥 우리 앞에 봤던 공식 있죠? 그 공식을 외우면 이건 저절로 따라오는 거잖아. 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타내면 되는 거야. 이거 보고 RX는 X는 X고 Y는 FX고 Z는 제로다. 이렇게 두고 나서 그냥 그 공식에 대입만 하면 되는 거야. 어려워? 안 어려워. 이렇게 하면 돼. 알겠죠? 이 또 y fx일 때에 따라서 이걸 외운다. 그렇게 공부하면 여러분들은 진짜 힘들 겁니다. 왜냐면 2학기에서 배우는 이 수학을 보면 뒤로 가면 갈수록 다 이런 식이야.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때 이런 케이스를 따로 외우고 있다? 아유, 말도 안 되는 거. 이건 스페셜 케이스야. 제너럴 케이스를 외워가지고 스페셜 케이스에 적용을 해야지, 제너럴 케이스 외우고 스페셜 케이스 따로 외우고 이거는 바보 같은 짓입니다. 제가 상황에 따라서 몇 개는 제가 설명해 줄 겁니다. 이거는 꼭 외우는 게 나을 거다. 요거는 유도해서 하는 게 나을 거다. 이렇게 설명해 줄 텐데, 요거는 유도해서 이렇게 유도하는 게 외우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제너럴 케이스에다가 그냥 적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보고 벡터 펑션으로 3차원 벡터 펑션으로 표현하는 연습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자, 이그젠플 5번 보겠습니다. y 이퀄 x제곱이 있다. 그리고 이게 0,0에서 그리고 1,1에서 그리고 2,4에서 각각 그 커베추를 구해달라 이거죠. 자, 이것도 얘기했지만 공식에 대입해도 됩니다. 근데 공식에 대입하지 말라고. 이거를 공식을 대입하지 말고, 자, rx x는 x, y는 x제곱, z는 제로 이렇게 두고 그냥 제너럴 케이스에다 적용하세요. r'x는 1 2x제곱, r2'x는 제로 2 제로, r' 외적 r2'은 어떻게 되냐, 요거 외적을 취해야 돼. 그럼 제로 그 다음에 2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r 외적 r2의 크기는 2가 되고, r'의 크기는 요거의 크기죠. 1 더하기 4x제곱. 그러면 커베처 x는 얼마야? 요거 나누기 루트 1 더하기 4x제곱의 3승이잖아. 요렇게 하라고. 자, 그럼 요거는 뭐야? x가 제로일 때, 요거는 뭐야? x가 2일 때, 요거는 x가 2일 때죠. 자, 그러면 제로 콤마 제로 볼까요? 이거는 커베처 x가 제로일 때. 그럼 x 제로 넣으면 2 되죠. 그 다음에 1,1은 뭐야? 커베처 구할 때 이거 1러라는 뜻이지. 이거 1러 보면 이번에 2에 이거 1러 보면 루트 5가 되네요. 2,4일 때, 그럼 이때 커베처를 구해라. 그럼 x가 2일 때니까 요 2지면 2는 4, 40, 루트 17에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렸을 때 y 이퀄 x제곱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 그리잖아. 이 점에서 커베처는 2인 거야. 알겠죠? 2인 거야. 이 지점에서 커베처는 완만하니까 더 작겠죠, 그죠? 루트 5분의 2인 거야. 그래서 2분의 루트 5로 나눈 거죠. 여기까지 가면 더 완만해서 루트 17분의 2인 거야, 여기는. 그러니까 점점 갈수록 커베처가 작아지죠, 그죠? 작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x가 한없씩 커져가면 이게 뭐야? 무한대로 가죠, 그죠? 예? x가 한없씩 커지면. 그래서 x가 이제 한없씩 커지면, 그죠? 요게 무한대로 이렇게 이제 0으로 가죠. 그래서 이제 그 직선에 가깝게 이렇게 간다. 이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승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5루트 오고요. 여기 17루트 17입니다. 예. 제가 빠뜨렸네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는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커베처부터 해가지고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에서 접한 적 없는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 봐야 됩니다. 커베처부터 해가지고 또 지금부터 할 게 이제 노멀 벡터, 바이노멀 벡터라는 걸 하는데, 요것들까지 해가지고 요게 이제 시험에 아주 높은 확률로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들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뭐냐, 이제 우리가 그 t라는 벡터를 했었죠. 유닛 탄젠트 벡터, 그죠? 요거는 r 프라임 t를 r 프라임 t의 크기로 나눈 거잖아요, 그죠? 이게 t 있죠. 그래서 우린 요거를 유닛 탄젠트 벡터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n이란 걸 또 합니다. 자, 요건 뭐냐면 요 유닛 탄젠트 벡터를 미분한 다음에 요거를 크기를 1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당연히 유닛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예, 유닛 노멀 벡터로 갑니다. 이거는 뭐 프린시퍼 유닛 노멀 벡터. 요거는 뭐 생략해서 씁니다. 그냥 유닛 노멀 벡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노멀은 수직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제 수직인 벡터. 자, 크기가 1인 수직인 벡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B라는 게 있습니다. B는 내가 왜 이렇게 썼지? 요거는 또 n을 미분해서 크기를 1로 나눈 게 아니고 요거는 그냥 t 외적 n입니다. 자, 외적은 교환법칙 성립 안 하기 때문에 tn 하면 b가 나오는 겁니다. tn 하면 b, t 외적 n 하면 b가 나오는 거예요. 순서 바뀌면 안 되겠죠, 그죠? 교환법칙 성립 안 하니까. 그래서 요거는 바이노멀 벡터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바이는 뭐죠? 두 개 숫자 2를 뜻하죠, 그죠? 노멀 두 개의 두 번의 수직인 거죠. 그래서 이게 외적하면 t에도 수직이고 n에도 수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t에도 수직이고 n에도 수직이라 해서 바이노멀 벡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해서 이 t, n, b 요 세 가지를 구하는 문제가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커베처까지 해서 4개를 구하는 문제도 자주 나오고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구해보면 요 실제로 t와 n과 b는 전부 다 유닛 벡터가 되겠습니다. 당연하죠, 그죠? 크기를 1로 나눴으니까 유닛이죠. 얘도 크기를 1로 나눴으니까 유닛이죠. 그리고 t랑 n이랑 서로 수직입니다. 해보면 여기 노멀이란 게 요 t의 수직이라서 노멀인 겁니다. 그래서 t와 n이 수직이기 때문에 그러면 t도 있고 그 다음에 n도 있는데 여기 수직이야. 그리고 크기가 둘 다 1이야. 그럼 이거 평행 사변형 만들면 사실 정사각형이죠. 그러면 이거 1 나오잖아. 그러면 b도 여기 동시에 수직인 벡터 b가 있으면 얘도 사이즈가 1이 돼야 되겠죠. 넓이가 1이니까 길이도 1 되잖아. 그래서 유닛이 됩니다. 그래서 요 b도 항상 사이즈가 1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TMB 나오죠. 그래서 이 탄젠트 벡터, 유닛 탄젠트 벡터, 유닛 노멀 벡터, 바이노멀 벡터 요 세 개를 구하는 문제가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예, 다음 이그젬플을 보면서 잘 익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그젬플 6번 보겠습니다. RT 코사인 T 사인 T T 요거는 또 많이 봤죠? 헬릭스죠? 자, 요게 있을 때 요거를 가지고 TMB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카파는 아마 저 이그젬플에서 했었죠, 앞에서. 그래서 카파는 뭐 그렇다 치고요. 그러니까 커베처까지 해서 예, 요 4개를 구하는 거 연습했는데 이제 이그젬플 6번에 여기 별표 쳐놓으세요. 항상 요거는 시험에 자주 나와도 나름 이거는 쉬운 편이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잡고 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풀 때. 그래서 꼭 풀이법을 익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TMB 구하는 거는 그냥 미분하고 크기 구하고 나누고 미분하고 크기 구하고 나누고 요걸 반복하면 됩니다. 자, RT가 있으면 일단 미분을 하고요. 마이너스 사인 T 코사인 T 1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크기를 구해야겠죠. R'T의 크기. 그러면 루트 사인 제곱 T 더하기 코사인 제곱 T 더하기 1 해서 루트 2가 나옵니다. 그러면 예, T는 예, 요거 나누기 요거죠. 요 R'T를 요걸로 나누면 돼. 그게 T인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사인 T 루트 2분의 1 코사인 T 루트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다시 t를 미분해 보겠습니다. 미분하면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의 코사인 t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의 사인 t 그 다음에 제로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요거의 사이즈를 크기를 봐야 되겠죠. 그럼 하면은 2분의 1 코사인 제곱 t 더하기 2분의 1 사인 제곱 t 하면 안에 루트 2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루트 2분의 1이죠. 그죠? 안에 2분의 1이니까, 그지? 루트 2분의 1 되죠. 그러면 요거를 사이즈 1로 나눈 게 t 미분을 t'를 유닛으로 만든 게 n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요걸로 나누면 돼. 그러면은 마이너스 코사인 t 마이너스 사인 t 제로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b는 뭐야? b 벡터는 t하고 n하고 외적하면 되죠. 얘하고 두 개 외적하면 되겠습니다. 외적하면은 첫 번째는 예, 해서 루트 2분의 1의 사인 t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의 코사인 t 나오고요. 그 다음에 루트 2분의 1 사인 제곱 t
더하기 루트 2분의 1 코사인 제곱 t가 나오나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루트 2분의 1 사인 t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코사인 t, 요거 하면 제곱 하면 1이니까 루트 2분의 1 이렇게 b 나오네요. 이렇게 해서 요 b도 구할 수 있습니다. tnb까지. 카파는 뭐야? 요것분의 요거죠, 그죠? 요것분의 요거니까 하면 2분의 1 나오죠. 그래서 카파도 뭐 커베처도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해보면. 그래서 뭐 그렇게 이거는 어려운 건 아니고요.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지? t 다시 크기를 r 다시 크기로 나눈 거니까 2분의 1, 커베처는 2분의 1 써줄까? 커베처는 2분의 1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이 우리는 그래서 t도 구해보고 n도 구해보고 b도 구해보고 커베처도 구해보고 이거 다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거 하는 방법은 사실 그냥 미분하고 크기 구하고 나누고 미분하고 크기 구하고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구하는 거 두 개 외적하면은 다 구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꼭 연습을 해야지. 연습 안 하면 뭐합니다. 연습하세요. 또 이제 또 하나 정의를 할 게 있습니다. 자, 노멀 플레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커브가 주어져 있으면 노멀 플레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무엇에 의해 자 이게 보면 t하고 n, t와 n으로 결정되는 그 평면, 그게 노멀 플레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스큘레이팅 플레인 이런 것도 있습니다. OC, FP. 그래서 요것도 평면인데 이거는 뭘로 결정이 되냐면 요거는 T하고 잠깐만 내가 뭐 잘못 썼노? 여기는 N과 B입니다. N과 B. 이거 잘못 썼습니다. N과 B입니다. N과 B로 결정. 그러니까 이게 다시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커브가 있다 칩시다. 이런 커브 C가 있다. 그 점 P가 있어. 점 P가 있으면 요게 T죠, 그죠? 요게 T란 말이야. 크게. 그러면 이게 힘이 잡아 당기는 쪽 있죠? 이 점을 기준으로 잡아 당기는 쪽을 이쪽으로 잡아 당기죠. 이 시점에서 보면 왼쪽으로 잡아 당기고 오른쪽으로 잡아 당기자면 이쪽으로 잡아 당기죠. 이렇게 잡아 당긴 쪽이 보통 N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 두 개 동시 수직인 벡터 B가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수직 이렇게 된다. 이렇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멀 플랜은 왜 T와 N과 B로 만들어지는 평면. 즉 다시 말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T를 법선 벡터로 가지는 평면인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요 확대하고 보면 요 부분만 확대하면은 이 커브가 수직으로 뚫고 지나가는 평면 있죠. 어떤 점 P를 지나면서 이게 점 P를 지나는 이 직선 접선 있죠. 이 접선이 이 점 수직인 평면을 생각하면 돼. 그래서 접선의 수직이라고 해서 이 커브의 수직인 거야. 커브의 수직이라고 해서 노멀 플레인인 거죠. 이해했어요? 이름이 그렇게 지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오스큘레이팅은 이 T랑 N 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 요 커브가 있으면 커브를 점 P일게요. 점 P 주변에 떼놓고 생각하면은 요 약간 삐뚤어진 커브가 있죠. 약간의 삐뚤어진 커브. 이 약간의 삐뚤어진 커브가 놓여 있는 평면인 거죠. 그게 포함되어 있는 평면. 즉 다시 말해서 T와 N으로 포함되어 있고 요 B에다가 수직인 거죠. 아시겠어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점에서 요 T의 수직인 방향 중에서 가장 일로 가려면 힘을 어떻게 잡아당겨 일로 갈까? 그게 이제 N이거든요. 힘이 작용하는 방향입니다. 그래가지고 요 T랑 N이랑 포함하는 평면. 그래서 사실상 요 커브 약간의 살짝 확대해갖고 잘라놨을 때 약간 구부러져 있는 이 커브가 포함되어 있는 평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좀 어렵죠? 어렵단 말이야. 이게 오스큘레이팅 플레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이제 토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뒤틀림률이라고 표현하나 우리말로 하여튼 그런 것도 나오거든요. 그거는 요 오스큘레이팅 플레인이 얼마만큼 이게 흔들리면 뒤틀리고 이런 거거든.
우리가 이게 뭐지? 헬릭스를 보면은 이렇게 가잖아요. 여기 보면 위쪽으로는 이쪽으로 휘는데 밑으로 이렇게 휘죠. 그러니까 이 커브가 보면 살짝 약간 뒤틀려져 있습니다. 각 전부 다 모든 지점에서. 그러니까 그 뒤틀린 정도를 알고 싶은 건데 그거를 보고 싶을 때는 이제 오스큘레이팅 플레인이 얼마만큼 변하는지를 보면 되는 거죠. 오스큘레이팅 플레인이 변한단 말은 거기에 수직인 법선 벡터인 b가 얼마만큼 변하는지를 보기 때문에 요 b의 변화량을 가지고 변화율 가지고 이제 그런 걸 결정하죠. 좀 말이 어렵죠. 어려운데 결국은 쉽게 말해서 어쨌든 n과 b로 만들어지는 평면은 노멀 플랜, t와 n으로 만들어지는 플랜이 오스큘레이팅 플랜. 그럼 다시 말해서 노멀 플랜은 점 p를 지나면서 법선 벡터를 t를 가지는 거고요. 그죠? 여기에 노멀 벡터 t를 가진다는 뜻이고요. 그죠? with 이렇게 쓸게요. 오스큘레이팅 플랜은 노멀 벡터를 뭘로 가집니까? 아까 말했잖아. b를 가진 거. b를 노멀 벡터. 그러니까 이게 노멀 벡터가 뭔지 말면 어차피 평면의 방정식 구하려면 노멀 벡터를 구해야 되잖아. 그게 각각 t랑 b인 거야. 그럼 노멀 플랜을 구하라 하면은 t만 구해도 되는, n과 b는 안 구해도 되는 거야. n과 b에 의해서 결정되는 플랜이니까 n과 b를 구해야 되겠구나가 아니라 그러면 노멀 벡터가 t란 뜻이니까 t만 구해도 우리는 노멀 플랜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오스큘레이팅 플랜을 구하라는 문제가 있으면 b를 구해야 되는 거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끔씩 뭐 노멀 플랜은 오스큘레이팅 플랜을 구하는 문제가 가끔씩 나올 때도 있습니다. 뭐 이건 어차피 TMB만 구할 줄 알면 저절로 구하는 거죠. 왜냐면 평면의 방정식 알고 있으면 저절로 구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거는 이게 나왔다 해서 특별히 더 어려지는 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오스큘레이팅 플랜이 뭔지를 모르면 못 푸는 거죠. 그러니까 뭔지는 알고 들어가라는 거야 이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점에서 오스큘레이팅 플랜이 있으면 여기 살짝 커브 저 있잖아요. 그죠? 커브가 여기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요 전피에서 확대했을 때 약간 굽어진 이 커브 이거를 호로 가지는 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이 오스큘레이팅 플랜에 포함되어 있는 거 평면 커브는 이게 계속 그냥 요거 자체가 오스큘레이팅 플랜인데 요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뒤틀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예, 없죠. 그런데 해도 요거 자체 평면 운동은 오스큘레이팅 플랜이 일정합니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 이거야. 그러면 이 지점에서 어떤 호를 포함하는 원을 생각할 수 있다고. 이것도 원을 생각할 수 있죠. 이런 원은 오스큘레이팅 서클이라고 합니다. 이런 원을. 알겠죠? 이런 원을 오스큘레이팅 서클 돼 있죠. 그러면 여기서의 커베처랑 그거를 호로 가지는 원이 있으니까 이 원의 커베처랑 같겠죠, 그죠? 같을 거란 말이야. 왜냐면 요 호를 포함하는 평면을 오스큘레이팅 플랜이 했고 그 평면 안에서 이걸 호로 가지는 원을 오스큘레이팅 서클이라고 했으니까 같은 호를 가지고 있으니 당연히 그 커베처도 당연히 같겠지. 그래서 같단 말이야. 그러면 이 오스큘레이팅 서클의 커베처는 또 뭐야? 반지름의 역수였잖아. 아까 했었죠. 원의 커베처는 반지름의 역수라고. 그래서 요 원의 반지름의 역수로 요 커베처도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노멀 플랜과 오스큘레이팅 플랜 그리고 오스큘레이팅 서클까지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있는 오스큘레이팅의 반지름은 거꾸로 뭐겠어? 커베처의 역수겠죠, 그죠? 그런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그샘플 7번에서 만약에 RT가 코사인 T, 사인 T, T가 우리 앞에서 이그샘플 6번에서 다 했던 거죠. 0,1,2분의 8. 이 지점에서의 노멀 플랜과 오스큘레이팅 플랜 찾으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럼 T는 당연히 Z 좌표가 2분의 8이니까 T가 2분의 8.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거는 뭐 당연히 알고요. 요 점에서 그거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노멀 플랜은 T가 노멀 벡터라고 했잖아. 그럼 T를 구해보면은 T가 뭐였냐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T가 2분의 8, 그러니까 T 2분의 8 요걸 구해봐야겠죠, 그지? T 2분의 8, T 2분의 8을 구해보면은 요거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제로 루트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되죠. 그럼 요거를 노멀 벡터로 가지고 요거를 지나는 그런 평면의 방정식 구하면 된다고.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에 x 빼기 제로 그러면 0이고요. 더하기 루트 2분의 1에 z 빼기 2분의 8 이꼴 제로 이렇게 딱 나오죠. 요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럼 요거는 정리해 볼까요? 정리해 보면은 양변에 루트 2 곱하면은 x 더하기 z 빼기 2분의 파이는 제로고요. 그러면 뭐 이렇게 해도 되고 z는 여기 빼기 있지. z는 x 더하기 2분의 파이 요래 써도 됩니다. 이거 직선의 방정식이 아니에요. 평면의 방정식이야. 공간에서는 평면이죠. 이거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오스큘레이팅 플랜도 구해봐야죠. 오스큘레이팅 플랜은
법선 바이노멀 벡터가 그거란 말이야. 그럼 바이노멀 벡터도 이거 대입해서 구해 보면은 예, 요거는 루트 2분의 1 제로 루트 2분의 1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죠? 이렇게 나와. 그럼 요것도 요거를 법선 벡터로 가지고 이 점을 지나는 거 찾아야 되니까 루트 2분의 1 x 더하기 루트 2분의 1 z 빼기 2분의 파이. 요 점 지나야 되니까 이렇게 빼기 제로 빼기 2분의 파이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제로. 이것도 루트 2 곱해주고 z에 대해서 정리하면 z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그림을 한번 볼까요? 그 0,1,2니까 그러면 요쯤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커브가 이렇게 딱 돌아갈 쯤에 이렇게 갖고 와서 요쯤이란 말이에요. 요쯤. 그러면 여기 접선 이렇게 지나죠. 그래서 이쪽으로가 t가 된다고. 그럼 여기에 수직인 거니까, 예, 그죠? 수직이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요 평면 있죠, 평면. 이 지금 복잡합니다, 그지? 그리기 어렵습니다. 이 평면이 있다, 이런 평면이 있다. 이렇게 비스듬하게 들어가는 평면이 있다. 이 평면은 뭐야? 지금 y축하고 평행하죠. 그 y축하고 평행하니까 y 좌표가 없는 거야. y는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거죠. 그지? 그래서 z 이꼴 요 xz 평면에서 보면은 xz 평면에서 보면 z 이꼴 x에다 x 2분의 파이만큼 더 올라갔을게. 이렇게 해갖고 그냥 여기 2분의 파인 거지. 그죠? 요 고den이 가니까 2분의 파이 이렇게 해서 그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 안쪽으로 들어가는 벡터 이 지점에서 그러니까 이쪽으로 들어가는 벡터가 n 벡터일 겁니다. 그죠? 이쪽으로 들어가는 벡터 n 벡터. 잡아 당기는 쪽이 이쪽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n 벡터 구하면 아마 이쪽 방향으로 크기가 1인 거니까 아마 요렇게 고대로 들어가니까 제로 마이너스 1 제로 나올 겁니다. 실제 n에 2분의 파이 넣으면 제로 마이너스 1 제로 나오죠. 그래서 요 벡터 맞네요. 그죠? 요게 n 벡터 나오죠. 그럼 tnb니까 요쪽 방향 약간 밑으로 비스듬하게 수직으로 내려가는 게 b 벡터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요 평면에 포함돼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네. 그렇게 치면 그러면 요거를 법선 벡터로 가지고 즉 t랑 n을 포함하는 평면 이렇게 되겠죠. 요 평면. 요 2분의 파이 이렇게 또 지나서 이렇게 가니까 당연히 요거는 요것도 y축하고 평행하죠. 그럼 y랑 아무 관계 없고 xz에서 xz니까 예, 마이너스 x죠. 그죠? 이것도 기울기 마이너스 x고 요 기울기 그렇죠. 그리고 또 2분의 파이만큼 올라갔으니까 맞네.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그림도 이해되죠? 근데 지금 내 설명들하고 지금 이해가 잘 안 될 거란 말이야. 그렇죠. 이거는 조금 더 연습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사실 뭐 그림으로 정확하게 이해까지는 할 필요는 없지 사실은. 왜냐면 우리가 수식으로는 다 이미 다 구해놨잖아. 내가 지금 구해놓은 걸 그림으로 한번 이해해 보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또 이게 3차원의 그림을 내가 손으로 그리면서 하려고 하니까 이게 좀 쉽지가 않네요 설명이. 예. 그래서 요런 거는 그 3차원 그래프를 그려주는 그런 뭐 프로그램이나 어플 같은 거 찾아가지고 아니면 사이트나 그런데 하나하나 그려가면서 한번 찾아보는 게 여러분들한테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예, 요렇게 해갖고는 저도 한계가 있네요. 그죠? 설명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예, 13.3, 예, 끝났습니다. 마치겠습니다.